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반야심경과 양자학의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8강은 인지과학의 마음개념 중에서 고전적 인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전적 인지주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지주의를 여기서 특별하게 고전적 인지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잠깐 용어를 좀 복습해 보도록 하죠. 인식과 인지란 어떻게 다르냐. 일반적 의미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인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온에서 수상행식할 때 상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인지는 어떤 사실을 알고 확실히 그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을 보면은 그냥 구름이구나고 알잖아요. 그게 인지예요. 근데 구름이 저렇게 많을 수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비가 오겠구나 하게 되면 그때는 생각에 따르니까 그때는 이제 인식이 되겠죠. 인지과에서 말하는 그 알무의 의미가 말한다면 초기에는 인지는 정용할 수 있는 논리적 추리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중심의 좁은 개념으로서 지능만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이 물은 차다와 같이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논리적 형태를 지닌 명제, 즉 정형적 면제로 진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알무를 지칭하는 것이 초기엔 다였습니다. 이 당시에 인지과학은 주로 사고, 기억, 언어 등과 같은 이성적 측면만 다루며 정서나 동기, 사회심리 현상 등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인지과학은 많이 달라져서 사실 우리의 지능과 정서와 동기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는 분리하지만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지과학에서는 지능뿐만 아니라 정서와 동기, 사회적 인지, 지각, 언어 등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및 기계에서 나타난 알의 본질과 각종 인공물, 여기서 말하는 인공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기계적인 도구뿐만 아니라 문화체계나 가상현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미 구현되는 방식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인지는 어떤 행위자에 의한 지식의 활용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활용이란 말이 바로 뭐죠? 들어온 정보를 처리해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여기에 정보 처리 개념이 들어있죠. 오늘날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마음 개념은 그 기계나 인공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과거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개념보다 훨씬 넓어졌죠.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라고 하면요, 이제 마음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인지과학은 마음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했지만은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틀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첫 번째가 컴퓨터 은유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컴퓨터와 마음을 같은 기능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고전적 인지주의라고 해서 그 제1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면은, 제2 패러다임은 그게 아니고 역시 마음이라는 것은 뇌를 바탕으로 생각해야겠다 해서 뇌 유출을 바탕으로서 그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서는 연결주의와 신경과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 번째 패러다임으로서는 뇌나 컴퓨터 갖고는 안 되겠고 뇌와 뇌 안에 다른 몸의 부분과 우주 전체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 함께 작동해야 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보는 것이 체화된 몸에 나타난 인지과학이라 할 수 있다면, 제4 패러다임은 내러티브 인지, 이 얘기를 꾸며내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 개념인데, 이것들을 앞으로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성균관대학교 이정모 교수가 별명이 인지과학의 전도사로서 좋은 책 2권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하나가 왼쪽에 보면 인지과학과 오른쪽에 보면 인지시험력인데 제 강의 내용의 대부분은 이 두 책에서 요약 발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전적 인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 하나로 보는 인지주의를 말하는데 그 인지주의란 말은 1973년에 나온 말이지만 이것은 다시 1950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를 고전적 인지주의라고 부르고 80년대 중반 이후를 우리가 신인지주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가르는 분기점은 뇌가 마음의 연구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인지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을 디지털 컴퓨터에 비하하는 겁니다. 신인지주의는 인간의 뇌를 바탕으로 이제 연결주의와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유출한 건 지금 보다시피 컴퓨터나 우리 마음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일하는 일을 잘 알면 마음도 알 수 있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신인지주의에서 연구하는 그 구체적인 바탕은 인공신경망과 두뇌라 그랬는데 두뇌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은 두뇌를 유추해서 이러한 그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서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겠다는 것이 소위 연결주의죠. 그래서 초기에는 인간의 마음을 지능으로 해석하고 디지털 컴퓨터 유추해서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는데 결국 컴퓨터가 하는 일을 요약하자면은 표상과 정보의 변경과 처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변경과 처리가 바로 컴퓨테이션이에요. 근데 이걸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도 결국 이것이라는 것이 고전적 인지주의의 입장으로서 그 밑바탕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주로 인공지능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데 고전적 인지주의에서 연구하는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AI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장된 어떤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인지주의의 기본 철학은 세 가지가 있는데 표상주의와 계산주의와 기능주의인데 표상주의란 건 뭐냐면 세상 모든 정보는 어떤 기호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또 그래서 우리가 기호주의라고도 하는데 계산주의란 건 뭐냐면 기호와 기호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적절히 처리하면 사물의 참모습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능주의란 건 뭐냐면 컴퓨터 하드웨어의 세부 내용을 모르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두뇌 신경회로의 세부 사항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신경의 작용이라든가 이런 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경회로 독립적으로 인지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상주의는 일상적 의미를 우리의 철학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통 감각적으로 외적 대상을 의식상에 나타나는 신상을 마음에 떠오르는 상을 뜻하는데 관념이라는 말도 표상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뭐 철학적으로 뭐 지각 표상, 기억 표상, 상상 표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죠. 왼쪽 그림에 보면은 테이블이나 의자나 옷장이 있을 때 그 옷장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상징적으로 일종의 우리 경우에는 언어로서 체어, 클로셋, 테이블 이렇게 들어요. 코끼리를 우리가 볼 때도 오브젝트가 코끼리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 머릿속에 들어와요. 우리 중에서는 주로 그 언어로 기억합니다만은 그리고 엘레판트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사물의 코끼리에 대해서 뭘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뭐 호랑이라고 그럴 때도 거기에 저 오른쪽 밑에 보면 호랑이라고 할 때도 그냥 호랑이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든가 도망쳐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이 함께 들어와 있게 되죠. 그런 것이 뭉뚱그려서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이 그 표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인지주의에서 표상주의의 의미는 컴퓨터는 기호로서 정보를 저장한다.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정보가
어떤 상징으로 재현돼서 머리에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의 정보 처리는 이진법을 이용한 계산과 같다. 계산이라는 것은 기호들에 가해지거나 기호에 작용하는 일련의 연산을 뜻하는 건데, 결국 인간의 마음도 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인 정보의 변환이란 계산적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고전적 인지주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계산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장된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기호가 이렇게 오면은 이러이러한 어떤 연산을 하라고 내장된 규칙이 있는 거죠. 그 내장된 규칙에 따라 한 정보를 다른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시키는 것이 바로 계산이다. 그 계산을 여기서 컴퓨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능은 그 근본적 속성이 계산과 너무 흡사해서 실제로 인지 현상을 기호적 표상들에 가해지는 계산적 처리하고 정의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기호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다음 컴퓨터의 계산 과정 또는 정보 처리 과정은 인간이 낱낱이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원리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의 작동 원리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고전적 인지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다음 기능주의란 건 뭐냐면, 기능주의란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시계를 생각해 보죠. 그 앙부일구라고 해가지고 그 해시계 해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자격률에서 그 물시계가 있고요. 가운데 모래시계가 있죠. 그다음에 가운데 톱니바퀴 시계가 있고, 왼쪽에 전자시계가 있고, 오른쪽에 추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는 건 대한민국 표준 원자시계 크리스 1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은 다 어떤 거죠? 이것을 만드는 재료, 물리적 구조, 심지어 작동 원리도 다 다르죠. 톱니바퀴, 진자, 모래, 물, 전자시계, 또 수정발처럼 수정발진자로 원자시계처럼 원자의 고위 진동수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다 같이 시간을 측정한다는 기능이 같아서 우리는 이걸 모두 시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규정하는 것은 시각을 알려주는 그 기능이지 그 물리적 구조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동물의 두뇌도 구조는 다르지만 기능 같고, 컴퓨터도 구조와 작동 방식은 다르지만은 기능은 같다고 보는 것이 이 고전적 인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심적 상태란 일정한 기능을 가진 상태예요. 믿음, 욕구, 지각 역시 기능적으로 분석되거든요. 이것들은 모두 인과관계에 의해서 기술됩니다. 이런 원인이 오게 되면 이런 내적 반응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처리되기 때문에, 즉 인과관계란 말은 정보 처리 관점에서 기술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심적 상태는 왜 꼭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물을 수가 있죠. 그 두뇌와 디지털 컴퓨터는 그것을 이루는 물질과 구조는 다르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보아 다 같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종류의 시계가 다 시각을 알려준다는 기능이 같은 것처럼. 그렇다면 이게 이 사람들 말이 사실이라면 복잡한 뇌의 상태를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도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응용성도 크겠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컴퓨터 기능주의라는 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소프트웨어고 다시 프로그램이고 두뇌는 하드웨어다. 약한 인공지능이 뭐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서 마음을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강한 인공지능에서는 마음을 창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한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게 프로그램된 디지털 컴퓨터는 심적 상태를 닮은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컴퓨터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 인지주의는 인지혁명을 불러와서 오늘날의 지식 정보화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지만 문제점도 많아요. 이 문제점들은 다음 강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인지주의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철학의 불교적 의미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적어도 고전적 인지주의에서 말하는 알은 아르마니 지식, 불교에서 말하는 식을 말하는 거죠. 계산주의는 이성제일주의, 표상주의는 상, 그다음에 기능주의는
철저하게 유물론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은 주관적 체험이고 불의 원리는 이성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것을 강조하는데 불교적으로 볼 때 고전적 인지주의는 인간의 마음을 기술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인간이 어떤 특정한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틀이 특정한 입장에서만 옳은 것인데 그걸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고 입장이 달라졌는데도 세상을 보는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도몽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유연하게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노자는 상선약소자, 최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무슨 뜻이냐고 말씀하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유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반야가 열리는 거고 이게 바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의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고전적 인지주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계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뿐 기계도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제20강에 살펴보겠지만 고전적 인지주의는 업감연기를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감연기라는 건 뭐냐면 인과응보를 뜻하는 겁니다. 과거의 업에 의해서 나는 어떤 성향의 일을 하게 되어 있지만 항상 자유의지가 있어 여기서 내가 노력을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수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인지주의는 불교의 업감연기에 대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신인지주의의 과학적 바탕이 되는 연결주의와 신경과학 중에서 연결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